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 아닐 확률이 높아. 자기소개 한번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에서 만든 교육 플랫폼 그로우에서 국내 최초로 저탄고지랑 키토제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그때 얘기했던 바로는 비건을 하면은 결국에 탄수화물 중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비건 중에는 마른 사람도 진짜 많아.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비건을 해서 마른 게 아니라 소식을 하기 때문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비건이든 키토든 아니면 뭐 닭가슴살만 먹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가, 소식을 하면은 뭘 먹어도 다 괜찮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피자 한 조각, 치킨 한 조각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누구도 다 날씬한 몸을 가질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살찌는 거고, 실제로 좀 마른 비건 분들 유튜브 영상 보면은 먹는 양이 진짜 말도 안 돼. 잡곡밥 조금 잎채소 같은 거 몇 개 넣고 그렇게 먹는단 말이야. 그렇게 먹으면은 비건이 아니라 피자를 먹어도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 찌고 말고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양이야. 양을 얼마나 내 몸에 적합한, 살찌지 않을 양을 먹느냐.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 수 있어. 내가 했던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결국에 살찐 이유는 과식이라는 건데, 과식이 뭔지를 알 필요도 있어. 내가 생각할 때 과식은 뭐 여자분들이 한 번에 5,000칼로리 먹고 뭐 하루에 5끼를 먹고 이런 게 과식이 아니라, 그냥 내 몸에 필요한 양보다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난 과식이라고 생각해. 그럼 탄수만 줄이는 게 아니라 모든 식품을 다 줄여야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식량을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통계치에 따르면 우리가 20년 전에 먹던 식사량보다 지금 정확히 2배가 늘었어. 인간은 음식량 변화에 둔감해.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2배를 더 먹게 된 거란 말이야. 물론 여기에 빵 같은 것도 기여를 했겠지. 프링글스 한 통 다 먹어본 적 있어? 이게 무슨 질문이야? 한 번에 다 먹어본 적 있어? 산다라박이나 박소연 이런 분들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잖아. 사실은 소식이 훨씬 건강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지. 아무튼 그렇게 과식이 조장되는 상황에서 특히 제일 많이 늘은 게 뭐냐면 탄수화물 섭취량이야. 밖에서 외식할 때 한번 생각해보자.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식품들은 대부분 밥방면인 경우가 엄청 많아. 맛있거든. 그래서 그 식사량이 2배 늘은 거 안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은 사실 2배보다 훨씬 더 늘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잉 탄수화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당뇨 인구가 1,000만이 되고 미국 비만율이 전체 인구의 40%가 된 거는 사실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은 소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배고프면 어떻게? 일단 결론만 말하면 소식이 답이기는 해. 근데 엄청 극단적인 거는 아니야. 과식이라는 거를 내 몸에 필요한 양보다 조금이라도 더 먹는 걸 과식이라고 정의를 했잖아. 몸에 필요한 양이 얼만지를 아는 게 중요해. 요거를 계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하냐면, 인바디 검사하면은 적정 섭취량이 나와. 근데 그 섭취량보다 한 300에서 400 혹은 400에서 500칼로리 정도를 낮춰서 먹는 거야. 왜냐면 그 권장 섭취량은 우리가 운동을 좀 빡세게 할 때를 가정해서 산출한 거거든.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낮은 수치로 2주에서 3주 동안 그 칼로리를 지켜서 한번 먹어봐봐.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체중이 유지되면은 그게 적정 섭취량인 거고, 체중이 높아지면 과식이겠지. 반대로 체중이 좀 줄면 그럼 소식이야.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내 몸에 필요한 양을 알 수는 있는데, 이거를 사실 매번 지키는 것도 너무 번거로울 거고,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매번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딱 정확한 숫자로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야. 간접적인 지표로만 삼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우리가 소식으로 돌아설 때 뭘 제일 많이 줄여야 되냐?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던 건데, 탄수화물은 소화되면 포도당이 돼. 그리고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다 소비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체지방이 되는 거거든. 우리가 양을 줄일 때 체지방의 재료인 포도당을 줄여버리면 당연히 살찔 일도 줄어들겠지. 그리고 그 부족한 만큼 체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살도 빠질 거고, 결국에는 저탄수화물의 핵심이야. 만약 배고프면 어떡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 여기에 대한 답을 주자면, 배고프면 어떡하냐 보다는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구분 못하고 음식을 무절제하게 먹어서 살이 찐 거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배고픔은 진짜 배고픔이 아닐 확률이 높아. 보통 약간 출출하다거나 좀 입이 심심할 때 배고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가짜 배고픔은 보통은 혈당 때문에 발생해. 혈당이 일정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지면 출출함을 느끼고 배고프다는 착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혈당이 언제 급격히 떨어지냐면, 역설적이지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을 때야. 이게 한번 팍 올라가면 롤러코스터처럼 팍 떨어지거든.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 혈당 스파이크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짜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탄수를
하면은 그 가짜 배고픔이 많이 줄어들어. 진짜 배고픔은 뭐냐? 정말로 내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느끼는 배고픔이야. 이거를 우리가 되게 간단한 생체 신호로 알 수 있는데 바로 꼬르륵 소리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그건 진짜로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 만약 내가 식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그 꼬르륵 소리로 삼으면은 살이 안 찔 수 있어. 정말 필요할 때만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 생각해보면은 우리 10,000년 동안 농경사회였잖아. 그전 물론 599만 년, 29만 년 동안 탄수화물을 많이 안 먹었다고 해도 10,000년 동안 밥방면을 주식으로 먹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비만이나 당뇨가 엄청나게 많지 않았어. 그 이유는 양을 적당히 먹었기 때문이거든. 혹은 밥을 먹자마자 먹은 양을 또 활동으로 다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 뭐 밥방면 많은 건 당연한 거고 먹고 나서 육체 노동을 하지도 않아. 운동도 잘 안 하잖아. 다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먹던 양도 지금 생활 습관에 대입하면은 이건 과식이 될 수밖에 없어. 활동량이 줄었으니까 내 몸에 필요한 양보다 많아진 거지. 자, 그러면 적정량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적정량은 사람마다 다 달라.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발표를 내가 하나 봤는데 미국 식품 관련된 단체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최소 탄수화물 섭취량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 최소한 요 정도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그 기준이 0이었어. 뭐 생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최소한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량 같은 건 없다는 거야.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다는 거지. 물론 적정량 먹으면 더 좋겠고 아까 탄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식사량 자체를 줄여야 된다 그랬잖아. 이 말도 바꿔 얘기하면 나쁜 영양소는 세상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거든. 뭐든지 과잉이 되면은 그때는 나쁜 영양소가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몸을 한번 해부해보면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장기들이나 장기가 만드는 효소 같은 거는 다 탄단지를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하고 있어. 췌장에서도 탄단지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3개를 다 분비시키고 뭐 십이지장이나 소장에서도 탄단지를 다 흡수할 수 있도록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 나쁜 영양소라는 건 없는 거야. 내가 저탄고지를 하고 키토제닉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단지 우리 몸에 필요한 양, 그 적정량, 과잉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 뿐이지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서 소식도 병행하면은 에너지가 사실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 꼬르륵 소리가 너무 자주 날 수도 있을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바로 적정량의 지방을 섭취하는 거야. 저번에 얘기했지만 지방도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거든.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사에는 적정량의 지방이 항상 병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식이요법으로 만든 게 저탄고지와 키토제닉이지. 물론 이때 지방은 건강한 지방을 적정량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과도한 지방은 또 오히려 독이 되니까.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찌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 지방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되게 잘 빠질 수밖에 없어. 내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 오늘은 여기까지.